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론 이범우입니다. 오늘은 11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주차에서는 그 장기 주택 공급 곡선과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그 주택 공급 곡선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11주차에서는 주택 분양가 규제의 효과를 마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장인 임대료 자산가격 결정 모형으로 넘어가서 모형의 개요를 좀 앞부분만 설명드리면은 아마 끝날 듯 싶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 분양가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효율성 상실을 초래한다, 즉 총이어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외국의 사례가 임대료 규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임대료 규제를 갖다 도입을 하려고 뭐 일부는 이제 그 도입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규제 주택과 관련된 규제 정책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정책은 이제 주택 분양가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1977년부터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낮아야지만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해 오기 시작했고요. 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 그 자율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자율화하는 기간들이 있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존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가 규제를 갖다 살펴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모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신규 주택 분양 시장과 그 기존 주택 시장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모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시장과 자가주택 시장 간의 관계를 고려한 모형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고려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뭐 다양한 모형들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임덕호 교수께서 1993년에 발표한 논문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덕호 교수님의 1993년 모형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규 건설되는 주택과 기존 주택이 동일한 재화이기 때문에 두 유형의 주택이 하나의 공급 곡선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주택 공급 곡선은 신규 분양 주택의 공급 곡선하고 그리고 기존 주택의 공급 곡선, 기존 그 주택의 공급 곡선은 그냥 주어진 걸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주택의 공급 곡선과 기존 주택의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쳐가지고 이제 전체 주택 공급 곡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 주택 공급 곡선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쪽의 그 그림을 보시면요, 공급 곡선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우상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아니라요. 첫 번째 구간은 수직선의 형태이고요. A에서 B까지 보시면 수직선의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상 보는 그 우상향하는 곡선이 B와 C 사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에서부터는 다시 수직선인 그런 공급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공급 곡선이 점 A와 B 사이에 있는 수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주택 가격이 이제 너무 낮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들이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기존 주택만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비용을 갖다가 충당하고 그리고 와서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거기서 보면 이제 B라고 하는 수준이죠. 스몰 B라고 하는 수준. 그러니까 A와 B 그 높이만큼 주택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주택 건설 업체들이 주택을 만들어 분양을 한다라고 해도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 신규 주택 건설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점 B 이상의 가격, 그러니까 점 B의 높이에 보다 더 높은 가격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윤이 어느 정도 남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뭐 이윤을 더 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가지고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특히 그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택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점 C 이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택 건설을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66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횡축이 이제 H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H는 그 뭐 하우징 앞자 따가지고요. 뭐 주택 물량, 주택의 양,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종축은 뭐 마찬가지로 가격, P로다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첫 번째 특징,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수직선의 형태 A, B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수준, 어느 정도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공급량을 증가한다.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신규로 건설한다. 그래서 BC 구간에서는 우상향하는 우리가 늘상 봐온 그런 공급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C점에 도달하고 나서는 더 이상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택 공급량은 주택을 신규로 건축하는 양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처음엔 수직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곡선 그리고 다시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 임덕호 교수님의 1993년 모형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모형에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다라고 하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부분 B에서 C까지 구간이 우상향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부분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아주 그렇게 크게 뭐 무리한 가정은 아닌데 싶은데요. 근데 그 우상향하는 부분에서 만난다라고 하니까 약간은 이제 제한적인 그런 가정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곡선 D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상하게 생긴 공급곡선 S가 교차하는데 그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부분 B와 C 사이의 구간에서 교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이제 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이제로점이 균형점이 되고요. 이제로점에서 균형 가격 P0가 되고 균형 거래량, 균형 공급량, 균형 주택량, 주택의 균형 거래량은 H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도입을 하는데요. 분양가 규제는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상한 가격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상한 가격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균형 가격 P0보다 더 낮은 가격 P바를 상한 가격으로 설정하고 P바 이하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신규 분양할 때 P바 이하의 가격을 받도록 강제하는 경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 가격 P0보다 요 상한 가격 P바가 더 낮지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저기 막 이 P바라고 하는 상한 가격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P바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신규로 분양하는 가격은 P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택의 공급량, 주택의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H1이 되고요. 왜냐하면 공급곡선 우상향하는 부분에 그 이 원점이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하의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택의 물량, 주택의 거래량은 H1만큼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P바라고 하는 상한가격 수준에서 쭉 따라가가지고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점 F점으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그러면은 P바라는 그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자들 주택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P바와 F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주택을 수요하는 데 비해서 실제로 이제 공급이 되는 양은 H1만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E1F라고 하는 그 부분만큼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규제가 없다라고 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가격이 높아지죠. 근데 여기서는 규제 때문에
가격이 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가 규제 때문에 가격의 조정 기능이 이제 봉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배분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바라고 하는 가격 수준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말 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수요하는 사람들의 그 수요량은 F만큼인데 피바 F만큼인데 비해서 실제로 이제 공급되는 물량은 그러니까 신규로 분양되는 물량은 H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피바 E1만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피바 F만큼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바 E1만큼을 갖다가 정말 분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간에 요 배분하는 신규 주택을 배분하는 그런 방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를 더 주는 뭐 청약 가점제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을 많이 구입한다든지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한다든지 하는 뭐 채권 입찰제라든지 또는 뭐 신혼부부한테 우선 공급을 한다든지 요즘에는 또 이제 청년층한테 우선 공급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치들이 가격을 대신해 가지고 정말 분양주택을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신규 주택은 분양가 수준에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기존 주택은 분양가 규제에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H1이라고 하는 주택 공급량, 주택 물량은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을 합한 공급량이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점서부터 A점까지는 기존의 공급량이고요. 기존의 주택 재고이고요. 아파트 재고이고요. 그 다음에 A서부터 H1까지가 신규로 분양하는 그런 물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합쳐가지고 공급량이 H1이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그 H1에서 쭉 따라 올라가 수요 곡선의 높이 이만큼이 이제 추가적인 편익 그 마지막 한 단위에서 얻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높이가 이제 H1 G만큼이죠. 즉 다시 말해서 가격으로 보면 P 프라임 수준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은 그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신규 분양 주택은 P 바의 가격인데 비해서 기존 주택의 가격은 P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주택 가격에 괴리가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양 가격과 기존 주택의 거래 가격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신규 주택을 분양받는 소수의 소비자는 기존 주택 가격은 P 프라임인데 신규로 받았을 때 가격은 P 바이니까 그만큼 그 P 바와 P 프라임의 차이 뭐 오른쪽으로 그 균형점 이원점으로 보시면 이원하고 G만큼의 차이 그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그 횡재를 얻은 게 됩니다. 뭐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지만 기존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나머지 소비자들은 규제가 없었을 때는 P0만큼의 가격을 지불하면 됐었는데 이제 규제가 생기고 나서는 분양가는 P바이지만은 기존 주택의 거래 가격은 P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좀 기존 주택 시장에서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그 경제적 후생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살펴보는데요. 뭐 경제적 후생은 총이여로 다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총이여는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측정할 수 있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측정을 한다? 수요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가격 위에 있는 그 부분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부분 그 삼각형이 이제 생산자 잉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었죠. 뭐 합쳐서 총이여는 수요 곡선 아래에 있고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면적 그게 이제 보통 삼각형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 삼각형의 면적이 총이여이다. 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급 곡선이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가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그 종축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상향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횡축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직선 우상향 다시 수직선의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자이며 어떻게 구할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격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면적 가지고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생산자 잉여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생산자 잉여를 보시면은 규제 전에 분양가 규제 전에 균형점이 E0점이고요. 균형 가격 P0 그리고 균형 거래량, 균형 주택 공급량 H0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산자 잉여 구하기로 했으니까 P0라고 하는 가격보다 아래에 있고 공급 곡선 A, B, C, S 라고 하는 이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면적을 구하면 되죠. 얼마만큼이냐면 오각형이죠. 오각형 O P0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오각형 맞네요. 오각형 O P0 E0 BA 이게 이제 규제 전에 분양가 규제 전에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럼 분양가 규제 후에는요. 분양가 규제 후에는 가격이 P 바가 되죠. 그리고 이제 H1만큼 공급을 하게 되니까 생산자 잉여는 마찬가지로 오각형 O P바 E1 BA가 됩니다. 생산자 잉여는 확실히 줄었죠. 얼마만큼 줄었냐면은 사각형 P바 P0 E0 E1만큼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규제 때문에 이득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소비자 잉여는 좀 이게 감소를 할런지 아니면 증가를 할런지 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66쪽의 그림에서 수요곡선이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왼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종축하고 만나는 점을 H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H점을 표기를 하지를 않았는데요. 그냥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쭉 올라가서 종축하고 만나는 점을 H점이라고 한번 찍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자 잉여를 보시면은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가격 위에 있는 부분이 소비자 잉여입니다. 그래서 규제 전에는 가격 P0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전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0 H20만큼이 규제 전에 소비자 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규제 후에는 가격이 이제 P바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P바 수준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각형 P바 H 그다음에 거래되는 물량은 H1만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잉여는 규제 후에 소비자 잉여는 사각형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사각형 맞네. 사각형 P바 H G E1 요만큼이 이제 규제 후에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규제 전에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0 H20만큼이고요. 규제 후에 소비자 잉여는 사각형 P바 HG2원만큼이 소비자 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으면 이게 좀 약간 소비자 잉여가 규제 전에 비해 규제 후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좀 측정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좀 증가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총이익이죠. 총이익. 그래서 총이익을 비교해 보면은 규제 전에는 총이익 수요곡선 아래에 있고 공급곡선 위에 있는 거니까 H0까지죠. H0라고 하는 거래량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고 공급곡선 위에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사각형 오각형 OH 20 BA만큼이 규제 전의 총잉여입니다. 분양가 규제가 도입된 후에 총잉여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이제 H1까지죠. H1까지 수용곡선 아래에 있고 공급곡선 위에 있는데 얘는 육각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육각형 OH G21 BA만큼이 이제 규제 후에 총잉여가 됩니다.
자, 그럼 규제 전 총이여하고 규제 후 총이여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삼각형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삼각형 E1 G2제로라고 하는 요만큼이 총이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후생 총이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 규제는 결국은 이제 그 효율성 측면, 효율성을 갖다 떨어뜨린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총이여를 감소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을 시키고요, 저하를 시키고요. 그래서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이런 비효율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분양가 규제 하기 전에 우리가 임대료 규제를 했었는데요. 임대료 규제는 그 뒤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광범위한 그 규제들로 구성된 그 광범위한 규제 체계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이 필요했습니다. 주택 분양가 규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보완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주택을 분양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신규 주택,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횡재, 프리미엄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 프리미엄 또는 횡재를 갖다가 좀 공평하게 배분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규칙, 그것도 아주 복잡한 그런 주택 공급 규칙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한테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게 조금 더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가구라든지 1, 2인 가구들에게 우선 배정을 해주는 게 뭐 그게 또 공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1, 2인 가구들 또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제 그 기회를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규모를 좀 적게 유도하는 그런 규제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땐 가격이 피제로 수준이었는데, 근데 분양가 규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피바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수익성이 그 건설업체 입장에서,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려고 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업체들이 주택 건설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택지를, 그러니까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그 택지를 좀 더 낮은 가격에 개발 공급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택지 개발업자가 민간인 경우에, 민간 부문인 경우에 뭐 가격을 낮추라고 이제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정부가 뭐 직접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토지공사, 지금 이제 주택토지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주택토지공사, LH공사에서 이제 공영 개발을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 분양가 규제의 효과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당연히 주택 분양가 규제도 총이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제도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주택 분양가 규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지만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층들한테 아파트에 거주할 기회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는 뭐 분양가 규제라는 것도 뭐 바람직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 분양가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수반되는 보완 조치들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제 그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주택 공급 규칙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주택의 규모를 적게 유도하는 그런 그 규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제도, 즉 다시 말해서 택지를 낮은 가격에 개발 공급하는 그런 공영개발제도도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규칙도 어떻게 보면 법령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택 규모를 작게 유도하는 것도 이제 법령을 통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령을 새로 만들든지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공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LH 공사 같은 공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공사에서
택지를 개발 공급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분양가 정말 주택 분양가 규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보완책들이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덕호 교수님 모형은 1993년 모형은 뭐 사실 굉장히 오래된 모형이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저기 막그 주택 분양가 규제의 효과를 갖다가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이제 막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